품위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16위. 제 기록을 깨시려고 하나요? 하위권 수집하네요. 제 기록을 깨시겠는데요, 이러다. 자, 1997년 데뷔 이후 약 20년 동안 전 세계 팝 시장을 쥐락펴락한 팝의 디바 비욘세. 그리고 세계적인 힙합 아티스트 제이지. 이 부부는요, 2008년 결혼 이후에 계속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화제가 되어왔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매체인 FG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부부의 재산만 합쳐서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2의 직업이 부자인 이 부부의 사생활, 취미는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정말 돈 저만큼 있으면 무슨 취미를 갖고 있을까? 지금부터 공개가 네. 네네. 자, 2014년에 발매된 비욘세 싱글 앨범에 수록된 세븐일레븐 뮤직비디오 이 장면에 그들의 취미가 숨어있습니다. 자, 비욘세가 자기 집에서 춤을 추는 바로 이 장면, 이 세트에 대략 12억 원. 집 한 채야. 저 샹들리에가 비싼가? 크리스마스 트리인가? 저기에 바로 그림이 2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림이 비싸구나. 그렇습니다. 그러겠지. 즉, 아티스트로서의 예술적 감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미술품 수집하기가 비욘세와 제이지 부부의 공통된 취미인 겁니다. 자, 그리고 풍부한 재력이 바탕이 되는 만큼 집이 웬만한 미술관입니다. 자, 팝아트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분 다 아실 거예요. 누구요? 앤디 워홀. 네. 자, 팝 아티스트 에드 루샤 등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그림을 좋아해서 저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투자 목적이 아니겠느냐. 뭐 그것도 있을 수겠지만 네네. 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어. 비욘세 부부의 미술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지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이지가 한 무명 스트리트 아티스트의 작품을 단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약 2천만 원을 넘게 주고 사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이 시장 가치 상관없이 구매를 하는 거죠. 짐 캐리 그림은 아직 안 샀네요, 그죠? 본인 취향이 아니면 아직 마음에 안 들었나 사는 봐요. 거죠. 예. 품위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15위입니다. 한! 오! 천! 오 텁시다. 아우 이만한 것 중에 어딨나. 아유 있구나. 여기. 정말 악플 컬렉터요. 이제. 그만 모으고 싶네요. 예. 지금 저장고가 넘쳤습니다. Because I'm happy. 전 국민이 여기까지는 알아요. 나나나나 해피. 페럴 윌리엄스 아닙니까? 아, 포렐 윌리엄스. 트로트예요? 해피. 초메가 히트곡의 주인공으로 성공한 뮤지션답게 자산 규모만 약 1,700억 원. 클래스가 다른 슈퍼리치 셀럽인데요. 특이하게도 여가 시간에는 아가들을 돌본다고 합니다. 아가들의 정체, 바로 이 아트 토이입니다. 얘네들 많이 봤죠? 아, 저거 수집하는 사람 요즘 많죠. 얘네 유명해요. 아니 근데 저게 지금 보통 장난감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한 기자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이게 버전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요? 예. 그 예전에 저 녀석의 되게 작은 걸 누가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냥 뭐야 이러고 그냥 뭐 감사한 마음이지만 뭐 민영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가치가 모르는 사람한테 좀 그냥 플라스틱 당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요. 맞아. 네, 몰랐어요. 국내에서는 2010년에 G드래곤 뮤직비디오에서 곰 모양의 아트 토이가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 C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디자인한 건데요. 가격이 한화로 약 1,000만 원대로 초고가라고 합니다. 근데 슈퍼리치 퍼렐 윌리엄스는 뭐 어떤 사연으로 저걸 수집하게 된 거예요? 퍼렐 윌리엄스가 1990년대 후반 우연히 일본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때 정말 새로운 세상이야 라며 정말 신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퍼렐 윌리엄스가 이대근 저 때는 한국말로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요? 예. 예.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구인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A사의 창업자 니고의 아트 토이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 거죠. 그 뒤부터 퍼렐 윌리엄스는 자주 아트 토이 박람회를 찾는 것은 물론이요. 현재 평균가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미국의 아트 토이 디렉터 카우스의 작품을 포함한 초고가 아트 토이 수십 개가 집에 꽉꽉 들어차 있다고 합니다. 와우. 또 그냥 수집만 하지 않고요. 2014년에는 지인들과 함께 This is not a toy. 이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아트 토이를 선보이는 전시회도 직접 열었다고 합니다. 품위 있는 1%들의 은밀한 세상을 짚고
14위입니다. 한 나와야죠. 뭐가 저는 나와야죠? 아직 뭐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와야 돼요?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네. 그래요. 살짝 하나 해드릴게요. 게임 한 판 하러 동네 PC방에 갔는데 PC방 사장님이 주걸륜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닮은 꼴이겠죠. 대만을 넘어 중화권 최고로 꼽히는 가수 겸 작곡가, 한국에서도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감독 겸 배우로 잘 알려진 톱스타 주걸륜.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을 밤새우게 하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B, 일명 L게임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주걸륜은 보통 사람들은 쉴 때 음악을 듣고 나지만 나는 콘서트가 힘들기 때문에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푼다 라면서 L게임을 즐기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페인처럼 24시간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일 다 하고 딸과 시간도 다 보내고 주로 심야 시간에 게임을 즐긴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느 흔한 게임 덕후의 덕질 스케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L게임의 테마송을 직접 불러서 덕업일치를 이룬 건 시작일 뿐이고요. 지난해에는 대만 전통의 강호이자 2012년 월드 챔피언십의 우승팀 대만의 TPB팀을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프로게임단의 구단주가 됐고요. 올해에는 무려 30억 원을 들여서 중국 광동성의 초호화 PC방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어머머. 약 500평 규모의 230개 정도의 PC를 갖춘 이 PC방은요. 플레이스테이션 룸과 가상현실 룸, 그리고 라이브 방송 룸, e스포츠 관람 영화관, 식당까지 그야말로 초호화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와. 주걸륜은 이곳을 단순한 PC방이 아닌 유망 프로게이머와 게임 해설자를 발굴하는 e스포츠의 전당이 되기를 바란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고 하고요. 아니 근데 뭐 주걸륜 씨도 취미로 드림 컴투를 한 건데 돈 신경 안 쓰고 진짜 뭐 내 취미나 좋아하는 걸로 이런 꿈을 이루고 싶다 하는 게 있나요? 저는 좀 허황된 꿈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못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들었는데 정말 허황될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 저는 야구단 하나 인수하고 싶어요. 아 왜? 가능하죠 왜? 아, 진짜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뭐 요리를 너무 좋아하고 또 뭐 주변 사람들이 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진짜 유명한 요리 학교를 다 졸업을 하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레스토랑 오픈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진짜 행복할 거예요. 푸미는 1%의 은밀한 사생활 19, 13위 공개합니다. 지구에서 단 7명 초호화 취미의 정체는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이루지 못하는 진정한 초호화 취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취미 마저 할 거예요. 바로 우주여행입니다. 부루마블이 아니에요. 아, 그거 말고요? 거기도 우주선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죠. 예.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이 우주여행을 민간인 최초로 떠난 사람 데니스 티토라는 미국인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우주인이 아니고요. 그냥 사업가입니다. 민간인이 그러니까 돈 내고 갔다 온 거잖아요. 그죠? 차비 내고. 정말 돈은 엄청나지만 우주에 대한 동경과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는 우주여행을 위해서 러시아 항공우주국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재정난에 시달리던 러시아 항공우주국과 우주에 가고 싶은 데니스 티토의 니즈가 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데니스 티토는 오랜 훈련 끝에 2001년 러시아의 우주선인 소유즈 TM-32호에 탑승할 수 있었고요. 국제우주정거장을 방문하는 등 8일 동안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이 민간인 최초 우주여행자의 귀환 장면은 미국 C 채널이 생중계를 할 만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 진짜 대원 이름이 여기 적혀 있네 목에.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와 본인 이름이. 근데 저게 뭐 저 나사나 뭐 우주항공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민간인이 저렇게 갈 거면 돈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아직 패키지 상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가 이 8일간의 여행으로 지불한 금액은 무려 2천만 달러. 약 225억 원이었습니다. 8일 동안. 내가 지구상에서 단 7명만 경험한 초호화 취미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명이 더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데니스 티토 이후에도 남아공의 유명 CEO 마크 셔틀워스, 또 세계적인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M-워드를 개발한 찰스 시모니 같은 부호들이 우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문 듣고 나도 가겠다 그러고 간 거구나. 너 아직 안 가봤니? 뭐 이러면서. 와 그 말 들으면 진짜 가야지. 열받지. 진짜 열받지. 요새 어렵니? 확 올라오지. 현재까지 기록된 마지막이자 7번째 민간인 우주여행자는 세계적인 서커스 엔터테인먼트 그룹 C사를 창설한 이 랄리베르테인데요. 그는 3,500만 달러, 약 394억 원을 지불해서 11일간의 우주여행을 다녔습니다.
자, 품위는 1%들의 은밀한 사생활 19, 이번에 12위입니다. 자, 우리 구단주는 항의 기부천사.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요, 미국의 유명 기업가이자 방송사 ATV의 회장 마크 큐반의 취미 활동 사진입니다. 저거는 누가 봐도 지금 심판 판정에 항의하고 막 격렬하게 하는 건데 좀 취미로 하기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분은 저렇게 합니다. 저게 취미예요. 특이하네. 그는 학생 때 첫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월급으로 농구화를 샀을 만큼 농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처 사업으로 손꼽히는 부호가 된 후에 숨겨왔던 덕심을 스케일 크게 폭발시킵니다. 표를 끊어서 농구 경기를 보러 가는 대신 2000년 미국 NBA의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버릭스를 약 3,200억 원에 사버린 겁니다. 그리고 만년 하위 팀이었던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마크 큐반이 최고의 구단주가 됩니다. 선수들을 위한 라커룸과 숙소를 최고급으로 바꾸는 등 후한 투자는 물론이고요. 팀의 로고가 새긴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방문하는 등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2011년에는 만년 하위 팀 댈러스 매버릭스가 NBA 챔피언십에서 무려 우승을 차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취미로 구단 사는 부호들의 다른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마크 큐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자신의 팀에게 불리한 판정을 하는 것 같다, 혹은 저 상대팀 선수가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면 바로 거침없는 항의라는 것이 그의 진정한 취미 활동이라고 합니다. 열정이 넘친다. 그중에서도 특히 2001-2002 시즌에는 공개적으로 판정에 불만을 늘어놓다가 NBA가 개인에게 부과한 벌금 최고액인 $50만, 약 5억 6천만 원을 한 번에 물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선수 연봉에 더 투자하지. 근데 이제 열성적인 구단주라 참 멋지긴 한데요. 그 잘못 보면 진상 아닌가요? 그래요. 뭐 진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또 여기에 숨은 반전이 있습니다. 마크 큐반은요, 자기가 농구장에서 벌금을 물 때마다 그 벌금과 똑같은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진정한 취미는 바로 기부라고 할 수 있는 이야, 거죠. 그렇다면 큐반 리스펙트. 아, 그래요? 네. 지난해에는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경무에 시달리는 경찰들을 위해서 $100만, 약 11억 원을 기부했고요. 또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에 구호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비행기를 빌려준 적도 있다고. 아유, 멋지네. 갑시다. 내가 스스로 시장이나 대통령이 돼서 나만의 도시를 건설하는 도시 육성 게임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통큰 슈퍼리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1세대 창업자이자 55조 원이 넘는 자산으로 세계 7위 부호에 오른 레리 앨리스입니다. 그가 도시 육성 게임을 하는 장소는 바로 슈퍼리치들이 사랑한 휴양지 하와이. 레리 앨리스는 2012년 하와이에서 6번째로 큰 섬인 라나이 섬의 98%를 통째로 구입했고요. 게다가 레리 앨리스는 이 섬을 오가기 위해서 하와이 호놀루루와 라나이 섬을 잇는 비행기가 있는 항공사까지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항공기를 산 게 아니고요. 항공사를 샀어요. 참 별걸 다 사네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섬을 산 목적은 100% 청정지역, 친환경 생태도시 만들기. 즉, 레리 앨리슨 자신이 생각하는 꿈의 도시를 라나이 섬에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레리 앨리슨은 섬 구입이 완료되자마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밝혔습니다. 전 수도 사업과 전기 사업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기술로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시설이 설치가 될 것이고 주민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게 될 겁니다. 세계 각국의 석학과 학생들을 끌어모아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연구하는 대학 캠퍼스를 만들 거예요. 진짜 철학을 담아서 뭔가 하고 있는 거네. 근데 뭐 지금 섬을 산 지 벌써 한 5년 됐잖아요. 어떻게 뭐 좀 변화가 있습니까? 현재 단계는 섬 주민들의 생활을 바꾸는 것. 이전까지 신호등도 없을 정도로 열악했던 라나이 섬의 도로가 정돈됐고요. 약국과 5성급 호텔, 공공수영장, 라나이 섬 주민들을 위한 영화관 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줄 대신 풍력과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얻을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섬을 만들겠다는 레리 앨리슨의 거창하면서도 남다른 취미. 그가 꿈꾸는 도시가 완성되는 날이 몹시 기대가 됩니다.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대륙의 다이아몬드 수조로 통하는 왕수총.
그는 19조 8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중국의 부동산 재벌 완비그룹의 왕젠린 회장의 외아들로요. 상상 초월 플렉스 라이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 20만 위엔, 무려 약 3,600만 원을 몇 시간 만에 유흥비로 탕진합니다. 세계 3대 명품카로 꼽히는 12억 원대의 롤스로이스 슈퍼카도 그냥 일시불로 결제합니다. 그는 2017년 그의 29번째 생일엔 몰디브의 섬 하나를 닷새간 통째로 렌탈. 섬을 그렇게 빌려주기도 하는군요. 너 돈만 주면 해줍니다. 전 이게 가능한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19입니다. 아, 그러네. 그리고 그곳에서 100여 명의 지인들과 생일 파티를 벌였는데요. 프랑스산 고급 샴페인, 7성급 호텔 리조트 숙박비를 포함한 생일 파티 비용이 무려 하나로 약 91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당시 현지 언론에선 왕의 잔치로 부르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얼만큼 있으면 90억을 생일잔치에 써도 별로 아깝지가 않을까요? 근데 현실감이 없어. 현실감이 없으니까 너무 부럽지가 없다. 않아. 네. 뭔지 알죠? 전혀 안 부러워. 자, 아직 놀랄 일이 더 남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의 플렉스는 하다하다 반려견인 왕코코에게도 거침이 없습니다. 2016년 사과사에 스마트 시계 2개를 양발에 턱턱 채워주는가 하면 2017년엔 한으로 약 1,300만 원에 해당하는 사과사의 최신 스마트폰 8대를 선물합니다. 아니, 전화도 못 거는데 왜 저걸 굳이? 왕수총의 정말 막무가내 개념 없는 플렉스에 중국인들은 당신이 부자라는 사실은 모두 아니까 과시할 필요 없다. 돈도 좋지만 철 좀 들어라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선을 너무 많이 넘었나 봅니다. 2019년 11월 심해도 너무 심했던 그의 플렉스 라이프에 급제동을 건 중국 정부는요. 개인의 금융기록, SNS 활동 등을 토대로 신용등급을 매기는 사회신용제도에 따라서요. 왕수총에게 해외여행, 부동산 매매, 골프장 이용 등을 금지하는 사치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본인 돈 쓰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좋은 영향력 그리고 좋은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아니 다 떠나서 저 강아지에게 선물한 8대 스마트폰 값으로 좋은 데 기부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자, 다음 특종입니다. 중국 다이아몬드 수처의 플렉스 라이프에 이어서 이번엔 중동, 그것도 10대의 플렉스 라이프로 넘어가 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사는 라시드 벨 하산은요. 한화로 약 2조 2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벨하비 그룹 회장 아메드 사이프 벨하사의 아들인데요. 라시드는 거침없는 플렉스 때문에 두바이에서 가장 유명한 10대로 통한다고 합니다. 10대가 뭐 어느 정도길래? 일단 라시드가 매달 구입하는 운동화 가격만 약 500만 원 후반대고요. 그리고 지금 라시드가 소유한 운동화는 무려 20만 켤레. 이 중에 무려 11억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컬렉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예 운동화 전용방도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전용 방이 있군요. 근데 뭐 저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게 제가 지금 계산해봤는데 20만 켤레 하루 400일이라고 치고 네. 단순히 나눠도 500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보고 싶은 스타가 있다. 그냥 집으로 초청합니다. 아니 본인이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유, 내가 피곤하게 어딜 가요. 신발 많잖아. 하나 신고 가지 왜. 아, 우리 집으로 와. 아, 피곤해. 축구 스타 호날두, 메시, 뭐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 액션 스타 성룡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아, 진짜 메시가 있는 건 놀랍다. 아니, 성룡이 원숭이 안고 있는데? 자, 그럼 슈퍼스타들과 집에서 뭐 하느냐? 우리 사자 귀엽죠? 아빠가 사줬어요. 사자, 호랑이, 표범, 기린 등 집안에 있는 사파리급 동물원을 둘러봅니다. 애완동물 클래스가 다르네. 자, 그리고 또 라시드의 플렉스한 취미가 또 있습니다. 바로 슈퍼카 수집. 2018년에는 35만 달러, 한화로 약 4억 원의 롤스로이 B를 구입. Yo, my dream car. 그 밖에도 람보르기 B, 캐딜 B, 아웃 B 등 마치 명품 카 매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십억 원의 슈퍼카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명품 브랜드와의 역대급 콜라보로 화제가 됐던 한화로 약 3억 원의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했습니다. Oh my god. 저게 콜라보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각종 소품들을 저렇게 빨간 저 시그니처 문자로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차가 있을 줄입니다. 자, 그런데 약간 갸우뚱하시죠? 그렇습니다. 라시드는 아직 미성년자라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아니 몰지도 못할 저 차를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자,
운전을 하기 위해 산다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단지 이쁘니까, 가지고 싶으니까 사는 겁니다. 10대부터 저런 거를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 보면 과연 나중에 어떨까라는 걱정은 하게 돼요. 약간 좀 훈장님 같았어요.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19, 17위 공개합니다. 리조트에 이것 투척한 호날두. 뭘 또 투척했을까? 물론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말강도시? 기사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6일 대한민국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간의 친선 경기. 그런데 당시 노쇼 사건으로 한국 팬들을 단단히 불나게 한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랬던 그가 이곳에서는 통큰 플렉스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2018 러시아 세계 축구대회를 마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리스 메시니아에 위치한 C 리조트를 찾았는데요. 그런데 휴가가 끝나고 체크아웃을 하기 전 호날두가 리조트 경영진을 호출했습니다.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고 그래를 했습니다. 자, 쉬다 갑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제가 드린 팁인데요. 전 직원들에게 나눠주세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팁의 금액이 무려 2만 유로, 약 2,600만 원이었던 겁니다. 아, 참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네. 잘못 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팁이 맞았습니다. 그래요? 이곳에서만큼은 파파라치로부터 잘 올 수 있었어요. 자, 여러 시설 및 서비스 중에서도 파파라치들로부터 본인과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준 리조트 측에 고맙다고 거액의 팁을 준 거였죠. 야, 자, 호날두의 팁 플렉스에 감격한 호텔 측은 SNS를 통해 호날두와 그의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영광이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야. 자, 그리고 1년 뒤인 지난 2019년 6월 가족들과 또다시 C 리조트를 찾은 호날두. 또 왔어? 자, 며칠 동안 푹 쉬면서 제대로 힐링한 그는요. 다 기대하고 있겠다. 이번엔 3만 유로 아니야? 막 다 기대하고 있겠다. 서비스가 더 좋아졌겠죠? 파파라치 막 오면 다 진짜 몽둥이 때릴 준비하고 다 기다리고 있겠다. 무기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년 연속 C 리조트에 약 2,600만 원의 팁을 투척하고 돌아갔다고. 야, 이건 아니지. 야, 1년 동안 물가 상승한 게 있는데. 이러니까 조도 뭐라 그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도 뭐라 그래. 팁이 올랐는데. 팁이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좀 얄밉지만 쓸 때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플렉스 배버로치 뭐야? 19, 16일을 공개. (2018년 5월)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사진이 있습니다. 뭐야? 뭐 호텔 로비 이런 거 아니에요? 호텔 로비 꽃장식? 저 앞에서 많이 찍겠네, 사진. 색깔 보세요, 색깔. 핑크네. 이쁘네. 그런데 말입니다. 시선을 강탈하는 저 초대형 하트의 정체는 꽃이 아닙니다. 꽃이어도 놀라운데? 놀라지 마십시오. 어디서 냄새 안 나요? 너무 개처럼 맡았는데. 돈 냄새. 돈이야? 저게 돈이라고? 돈꽃이네, 돈꽃. 바로 돈으로 만든 하트였습니다. 오마이갓. 위 하나가 약간 빨간색이죠. 아, 그래? 그거구나. 100위안짜리가 색깔이 딱 저래요. 저게 몇 장이야 그럼? 빽빽해. 저게 몇 장이야? 떨어지고 주워가려고 그랬어. 예. 꽃잎 하나만 띄워가려고. 중국의 남서부 지역 충칭에 거주하는 남성 A씨의 돈의 맛 돋는 이 이벤트. 그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생일을 앞두고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으로 보여주겠어. 그래서 돈 향기 물씬 나는 꽃다발 제작을 위해 7명의 플로리스트들이 합심을 해 장장 10시간 동안 총 3,344장의 지폐로 만든 초대형 하트 현금 꽃다발을 완성. 진짜네. 색깔도 딱 맞죠? 하트 그러네. 빛으로. 아이고야. 자, 저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100위안짜리잖아요. 아이고. 그럼 총 33만 4천 위안, 무려 약 5,700만 원짜리인 겁니다. 그런 거지. 한편 A씨의 플렉스에
저런 선물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사랑에 빠질 듯. 근데 돈으로 저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며 온도차가 있는 반응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돈을 훼손하면 안 되죠. 이 중국에서도 화폐 훼손하면 처벌받으니까 여러분 진짜 저거는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15일을 공개합니다. 명품백보다 비싼 자존심.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친구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비 매장을 찾은 자니엘 아비딘 왕. 사흘 전에 산 가방인데 여기 제 이니셜을 좀 새기려고요. 각인 서비스를 요청한 자니엘. 참고로 각인 서비스는 전 세계 루이비비 매장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안 되겠는데요? 가방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요. 아 그냥 해주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안 된다니까요. 매장 직원은 왜 안 되는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각인 서비스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왜 그랬지? 아니 불쾌할 것 같은데 고객이 요청을 하는데 왜? 아니 이건 다 전 세계적으로 해 주시는 서비스인 건데. 아니 그럼 자기가 산 가방 망가뜨리겠다는데 뭐 문제예요? 왜? 자, 근데 당시 자니엘이 더 불쾌했던 건 직원의 태도였습니다. 당시 자니엘은 반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요. 친구 이스마일 역시 편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옷차림으로 차별을 했나? 그랬나 보다. 이 두 사람이 매장에 들어섰을 때 직원이 자니엘과 친구를 위아래를 훑어보더니요. 중요하지 않은 손님으로 여겼는지 자니엘의 요청에 직원이 계속 불친절하게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자격이 없다. 아니 근데 사람의 옷차림 갖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정말 몰상식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그 옷차림에 따른 명품 브랜드 직원 응대 몰래카메라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내내 직원들의 푸대접을 참을 수 없었던 자니엘.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맙니다. 자, 손에 들고 있는 게 가위입니다. 자른다. 왜 멀쩡한 자기 거를. So I cut this in front of you so you can see. Don't ever treat the customer like you treat me. 하여튼 저희가 상상도 못할 그러네.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했네요. 그리고 당시 자니엘의 친구 이스마일이 이 명품백을 자르는 영상을 촬영했고요. 자니엘은 댓글로 그들은 날 가난뱅이 취급했다. 사람을 원숭이 대하듯 무시하면 안 된다. 라며 직원을 비난했는데요. 이 영상은 이틀 만에 무려 1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람들 반응도 제각각이었는데요. 수백만 원 쓰고 불친절한 직원 참교육시켰다. 그래도 좀 과격했네. 가방은 무슨 죄? 그냥 클레임을 걸지.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고쳐지려면 어떤 그 브랜드 측에서 직원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주는 변화가 좀 있었어야 되지 저 않을까. 직원은 재교육을 받기는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자신을 무시한 명품 매장 직원 면전에서 과격하게 플렉스한 리치맨이었습니다.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이번에 14위 공개합니다. 부자 시아버지의 며느리 사랑법. 중국의 톱 모델이자 수많은 모델의 꿈의 무대, 미국의 유명 란제리 브랜드 V사의 모델로도 활동한 밍 씨. 이 밍 씨가요, 2019년 10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밍 씨의 시아버지는 첫 손자를 안은 기쁨에 며느라가 너무 고생 많았다. 자, 이거 기저귀 값에 쓰려무나. 라며 밍 씨에게 용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용돈이 1억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166억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실수야. 기저귀 값이라고 그랬잖아. 기저귀 값을 무슨 166억 원 무슨 초마다 가나? 제가 기저귀를 보통 이제 값을 계산했을 때 150만 년 동안 기저귀를 갈 수 있는 150만 년. 네, 저희 딸의 어떤 소비량을 볼 때 150만 년 정도. 아니 그런다 해도 저거 다 못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용돈 스케일부터 차원이 다른 시아버지의 정체. 바로 마카오의 세계 최대 규모의 카지노 산업을 일으킨 대부 스탠리 호였습니다. 그분이에요? 그분입니다. 아, 그분이시구나. 예, 그분이니까 저렇게 쓰신 거죠. 아유. 마카오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마카오에서 쓰는 돈의 절반은 전부 스탠리 호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요. 지금 마카오 시장을 지탱하는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저분이 마카오인 거죠. 이 풍문에 따르면 며느리 밍 씨가 아들과 결혼할 때 결혼 축하금으로 우리 돈으로 약 830억 원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약간 SF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예. 현실감이 없어. 그리고 본인도 17명이나 되는 자녀를 둘 만큼 아이들을 좋아하는 스탠리 호는요. 며느리 사랑만큼 손주 사랑도 유별납니다. 손주를 낳으면
똑같이 1억 위안씩 주마 라면서 모든 며느리들에게 플렉스 넘치는 공약을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정말 다복한 집을 좋아하시는 분인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13위로 갑니다. 히든 캐쉬, 돈 봉투를 찾아라. 2014년 5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의 거리 곳곳에서 의문의 봉투가 발견됐는데 이 봉투 속에는 $20부터 $100, 약 2만 원에서 10만 2천 원가량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준 사람들은 주인을 찾아주기는커녕 자신의 SNS에 히든 캐시라는 닉네임을 태그해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저게 뭐죠? 누가 이렇게 돈 남겨놓고 가나 보다. 그냥 막 뿌린 거예요? 홍길동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자, 히든 캐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익명의 사용자가요. 도시 곳곳에 돈 봉투를 숨겨둔 뒤 독수리가 돈을 맡기는 곳은 어딜까? 가까이 있는 버려진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SNS로 돈 숨겨둔 장소의 힌트를 알려줬고요. 사람들이 찾아내도록 하는 일명 보물찾기 이벤트를 연 겁니다. 아, 이거 진짜 보물찾기네. 찾으면 무조건 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보물이 있는 거죠. 야. 자, 히든 캐쉬의 정체는 바로 부동산 개발업자 겸 투자가 제이슨 부지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꿀잼 플렉스를 펼친 이유. 평소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의 큰 빈부 격차에 대해 안타까워하다가요. 제게 돈을 벌게 해준 사회에 제 부를 환원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 기부하는 김에 사람들이 돈도 얻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도록 화끈한 이벤트를 기획을 한 거죠. 근데 뭐 일단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이 뭐 작은 돈이어도 어쨌거나 이 공짜로 들어오는 돈은 되게 기분이 좀 좋잖아요. 이른바 꽁돈은 액수가 중요하죠. 그럼. 그 만족감이라는 게. 자, 그런데요. 투자가 부지가 포문을 연 히든 캐쉬 열풍은 캘리포니아주를 넘어 텍사스주의 댈러스까지 상륙. 투자가 부지의 이벤트 플렉스가 퍼져서요. 스테이시 먼로라는 여성도 투자가 부지의 뜻에 따라 따뜻한 플렉스를 실천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도요. 히든 캐쉬로 찾은 돈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노숙자를 돕는 등 선행을 베풀었고요.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인도, 홍콩,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익명의 히든 캐쉬들이 나타나 히든 캐쉬 신드롬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플렉스가 좋은 예명인데. 돈 봉투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좋은데 기부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썼던 거죠. 재미도 있고 훈훈하네요.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플렉스, 그들이 사는 세상. 2018년 12월 8일, 인도 라자스탄주의 우다이푸르 공항. 미국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 스웨덴 유명 통신업체 최고 경영자, 글로벌 투자은행 최고 경영자, 그리고 국내 S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죠?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바로 결혼식 축하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결혼식이길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요. 누구야? 2018년 미 F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세계 부호 19위, 인도 최대 R 글로벌 기업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딸 이샤 암바니와 인도 굴지의 제약회사를 거느린 P그룹의 아들 아난드 피라말이었습니다. 집안끼리 힘이 야, 근데 얼마나 성대하게 치러졌을까? 이 결혼식이에요? 저희 결혼식입니다. 저거 U2 콘서트 아니에요? 일단 신부 암바니 가문은요, 하객들이 묵을 5성급 이상의 호텔들을 쫙 예약을 했고요. 세계 각국에 있는 하객들을 위해 전 세계를 무려 100여 차례나 띄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 최고 재벌답게 축하연까지 럭셔리하게 준비했으니 축가를 부른 가수가 누구냐? 누구야? 팝의 여왕 비욘세. 비욘세가 Crazy in Love, 왜 크레이지 러브를 불렀지? 사랑이 미쳤다고. 퍼펙트 그럼- 등을 열창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문바이에서 열린 결혼식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27층 대저택으로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알려진 곳으로 현재 가치는 20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고요. 저 빌딩이 집이에요. 소박하게 집에서 하셨네요.
아니요. 스몰 웨딩이네. 스몰 어디 웨딩 호텔 예약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하셨잖아요. 집에서 했네. 호텔 비용 아끼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초호화 저택과 인근 거리까지 화려한 꽃과 조명으로 장식을 쫙 했습니다. 우와. 이거 인도 발리우드 영화 아니에요? 발리우드 영화에 꼭 뮤직비디오 들어가잖아. 나오죠. 그 장면 같아. 저게 저 가상이나 영화가 아니고 다 리얼이라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자, 미국의 한 금융 전문 매체에 따르면요. 축하연부터 결혼식 그리고 피로연까지 장장 일주일간 치러진 이 안바니 가문의 결혼 비용은 1억 달러, 무려 1,1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 아낌없이 플렉스 해버린 인도 재벌.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열린 플렉스 끝판왕 결혼식이었습니다. 플렉스 에버리지 모야 19, 이번에 11위 공개합니다. 슈퍼리치 부부의 럭셔리 라이프. 미국 힙합계의 살아있는 전설 제이지와 팝의 여왕 비욘세. 연예계 전설 오브 레전드인 슈퍼리치 부부죠. 미 F경제전문지가 발표한 2019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커플에 선정될 만큼 보유 자산이 14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프리안시프에 소개한 바 있었는데요. 그 정말 수억 원의 미술품에도 아낌없이 돈을 쓰는 이 콜렉터 부부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 미술품뿐이겠습니까? 제이지와 비욘세 부부는 서로에게도 아낌없이 플렉스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비욘세의 29번째 생일엔요. 자기를 위해 선물 준비했어. 남편 제이지는요. 한화로 약 240억 원을 들였어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섬을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줬어요. 자, 그럼 아내 비욘세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2012년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제이지에게 460억 원 상당의 개인용 제트기를 선물했습니다. 아, 선보다 비싸네요. 선 받고 비행기 주고. 야, 진짜 클래스는 다르네요, 확실히. 이 플렉스 덩어리 부부는요. 사랑스러운 2세가 태어나자 플렉스의 카테고리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딸 블루 아이비의 첫 생일을 맞이해서요. 무려 2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공주님을 위한 파티라는 주제로 생일 파티를 개최. 게다가 생파가 끝이 아니라 8,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바비 인형을 선물. 그리고 2017년 쌍둥이 루미와 설을 가졌을 때는요. 9천만 원 상당의 18K로 녹음된 황금 침대, 1억 원이 넘는 장난감 젖꼭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 저거는 물지도 못하겠네. 그러네. 이 나가겠는데요. 이건 못 무는 거구나. 저거 보면 이나가. 네. 쌍둥이를 위해 보모와 운전기사, 간호사 등 18명의 직원을 고용합니다. 이들에게 각각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원의 연봉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초초 슈퍼리치 부모의 플렉스, 그 끝은 어디? 아니, 과연 끝이 있기는 할까요? 플렉스 해버릴지 뭐야 19, 10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미쳤어요. 2016년 5월 6일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무려 20대의 전용기가 공항에 착륙하더니 자그마치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공항을 빠져나간 겁니다. 3천여 명이요? 네, 왜? 3,000명. 이들의 정체는 중국의 T그룹 직원들, 무려 3천여 명의 직원이 단체로 휴가를 온 겁니다. 휴가야? 그것도 공짜 휴가를요. 3천 명의 공짜 휴가요? 그렇습니다. 회사 뭐 내일이 없는 회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사장이 미쳤다고요. 자, 이렇게 회사 직원들에게 제대로 플렉스 해버린 주인공은 T그룹의 리진 위엔 회장인데요. 와우. 회사 연간 매출이 280억 위안, 한화로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직원들의 도움이 컸다라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보답을 해주신 거죠. 일단 3천여 명의 직원들이 마드리드에서 스페인의 전통춤인 플라멩고를 관람하고요. 스페인 전통 요리인 빠에야 파티를 하며 축제의 밤을 보냈고요. 이틀 뒤엔 고속열차 4대를 전세냅니다. 바르셀로나로 가요, 그래서. 4대요? 4대요. 자, 버스 아닙니다. 열차. 그렇죠. 왜냐면 3천 명이니까. 바르셀로나로 가서 남은 여정을 즐겼다고 합니다. 당시 리진 위안 회장은 전용기 20대를 제공하고 호텔 방만 무려 1,650개를 예약했다고 하고요. 식대 등등 해서 3천 명의 포상 휴가 총 경비가 무려 약 93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회장님이 쏘는 통큰 플렉스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1년 전인 2015년에는요. 무려 직원 6,500여 명을 프랑스로 공짜 휴가를 보내줬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나흘 일정으로 파리와 유명 휴양지인 니스, 칸, 모나코 등지에서 여행을 즐겼는데요.
저런 회사라고 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나가겠다. 네. 그리고 복지 짱일 것 같아요. 일단 일할 맛이 날 것 같아요. 나머 진짜 직원들도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6,500여 명의 직원들은 니스 해변에 텐비의 꿈은 훌륭하다라는 문구를 써 보였고요. 사람으로 만든 가장 긴 문구라는 기네스 신기록까지 세워서 회장님의 은혜에 보답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직원에게 공짜 해외여행 보내주는 플렉스. 대륙의 회장님, 이런 복지 리스펙트합니다. 허스루의 뜨거운 플렉스. 약 34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별난 실험 크리에이터 허팝. 허팝 씨는 되게 특이한 실험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는 만수르를 능가하는 허수루로 불립니다. 왜 이런 플렉스한 별명이 붙었느냐?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서요. 마트를 털어버렸습니다. 플렉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마트 가봅시다. 자, 한 대형마트에 나타난 허팝 씨와 수십 명의 사람들. 1인 1카트에 휴지와 수건, 세제, 옷, 양말, 속옷, 이불, 쌀까지 각종 생필품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엄청난 게 보입니다. 마트에서 실험을 하는 거면 뭐 쇼핑 컨텐츠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만 원을 맞춰봐라. 아, 금액을 맞춰라. 네. 무게 맞춰. 최대한 가깝게 맞추면 뭐 해주기 뭐 이런 뭐 거.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수준들이네요. 그래요? 네. 약 1시간 뒤 쇼핑을 마친 사람들이 무려 65대의 카트를 밀고 계산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끊어야 돼요, 한번? 100개 이상 연달아서 결제가 안 돼요? 네네, 여기서 한번 끊어도 돼요, 그러면. 한 번에 마트에서 결제 가능한 게 100건까지라고 해요. 마트에서 100개를 산 적이 있어야지 알죠, 저걸. 약간 마트 알쓸신잡 버전인 거죠. 마트 싹쓸이 버전인 것 같은데요? 인쇄된 영수증 길이 보고 싶네요. 얼마나 또. 이렇게 구입한 물건의 총 금액은 무려 약 5,674만 원. 이걸 다 자기가 계산해줬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방금 본인이 카드 사인했잖아요. 이후 이 허팝 씨는요, 구입한 물건들을 1톤 탑차, 승용차 등 총 5대의 차량에 나눠 싣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진짜인가 봐. 탑차 오픈하겠습니다. 착하다. 좋다. 멋진 플렉스죠. 오, 이거 멋있네. 자, 그렇습니다. 허팝 씨가 찾은 곳은 장애복지센터 보육원 양로원이었습니다. 저를 구독해준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풀고 싶어요. 라며 기부를 한 거였습니다. 대박이네. 그런데 그의 통큰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강원도 이재민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기까지 사실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랑을 나눈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이게 진짜 플렉스 아닙니까? 오빠 플렉스.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8위 공개합니다. 직원들을 울린 보스의 한방. 2015년 5월 터키의 온라인 음식 배달업체 Y사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터키의 Y사가 독일의 동종업체 매각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Y사의 직원들은요. 우리 이러다가 해고당한 거 아니야?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되나? 라며 막막함과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Y사의 CEO 아이디는 회사 매각이 확정된 이후 갑자기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는데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가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턱 쏘겠습니다. CEO 아이딘이 회사 매각 수익으로 직원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110여 명의 직원이 받게 된 보너스가 2,700만 달러, 단어로 약 310억 원에 달했는데요. 게다가 고용 승계가 이루어져 CEO 아이딘과 직원들이 계속 함께 일할 수 있다는 희소식까지 전했죠. CEO 아이딘이 이렇게 직원 보너스로 플렉스를 해버린 이유, 그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신념처럼 믿는 단 한 가지, 바로 팀워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박을 터뜨린 건 모든 직원들이 인내한 결과입니다. 자, 창업 신화를 쓴 원동력,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보답을 한 거였죠. 대단하다.
운영 철학이 멋있네요, 그죠? 한편 예상치 못한 억 단위의 보너스를 받게 된 직원들은 밥줄 끊길까 봐 불안했는데 순식간에 결혼 자금까지 해결됐어요. 라며 감동했고요.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 누리꾼들은 리스펙트! 저분이 우리 사장님이었으면 라며 부러움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부러워할 만하죠. 저는 CEO가 많지 않으니까.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19, 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탑스타가 극장을 빌린 이유. 8월 16일 오전 압구정의 한 영화관 매표소에 국내 유명 탑스타가 찾아왔습니다. 이틀 뒤에 상영되는 그 영화 티켓 제가 다 살게요. 8월 18일에 상영되는 한 영화의 티켓을 모조리 다 구매한 한 탑스타. 누구죠? 누구지? 저 전날 걸 다 샀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뭔 영화길래 그래? 자, 영화관을 통으로 대관한 스타는 바로 원조 요정 핑클 출신의 가수 옥주현 씨. 그래요? 그래요? 자, 영화 상영 당일 옥주현 씨의 팬클럽 SNS에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옥주현 씨가 팬들을 위해 직접 영화 티켓을 모두 구매했다. 김복동 할머니를 잊지 않고 앞으로 함께하자는 옥주현 씨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요.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기 위한 김복동 할머니의 투쟁과 함께 인권 운동가, 평화 활동가로 활동해온 지난 삶을 조명한 작품인데요. 하지만 상업 영화가 아니다 보니 상영관도 많지 않고 하루 상영 횟수도 2회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옥주현 씨는 많은 이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해서 고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 큰 선물을 했고요. 행사 당일 옥주현 씨도 팬들과 함께 관람을 했다. 멋지다. 그러게 멋지네. 역대 나왔던 플렉스 중에 제일 멋진데요. 그죠? 또 팬들한테는 얼마나 그 즐거운 추억이 됐겠어요. 두고두고 저 얘기할 거 아니야 이제. 볼까 말까 망설였던 분도 계셨을 텐데 같이 보니까 너무 좋았겠죠. 자,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시 원조 요정 주연 언니 따라 김복동 N회차 관람 갑시다 라며 옥주현 씨의 따뜻한 마음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영화 김복동 단체 관람을 위해 상영관을 통째로 전세낸 옥주현 씨. 그 따뜻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지길 응원합니다.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한 CEO의 통큰 졸업 선물. 2019년 5월 19일 미국 조지아주 모어하우스 대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들은요. 30분째 졸업식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생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며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30분 동안 훈화 말씀을 했는데? 아니야, 이게 끝나서 기쁜 거 아니야? 끝났다! 교실 가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연사의 주옥 같은 명연설. We're going to put a little fuel in your bus. And my family is making a grant to eliminate their student loans. 학자금 대출 제로? 그래. 저희 졸업한 학생들 전부 다? 졸업생 전부의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그 액수가 정말 놀랍게도 무려 약 4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미국이 또 좀 비쌉니까? 학비 비싸지. 예. 자, 이 통큰 졸업 선물을 한 졸업 연사 바로 로버트 스미스였습니다. 로버트 스미스는 미국 유명 투자회사 비스비의 CEO이자 50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7천억 원을 보유한 억만장자입니다. 또 분명히 옆에서 아우 대출 더 받을 걸 하는 친구들 있다고요. 그런 썩은 마인드가 있습니다. 나 진짜 내 귀를 의심하겠네. 야, 근데 전년도에 졸업한 애들은 아우. 나랑 뭐가 다르니? 그래, 우리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저분의 마음을 생각합시다. 그가 이렇게 통큰 플렉스를 한 사연. 로버트 스미스는 평소 학생들이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졸업식 연사 참석을 요청받았고요. 빚 걱정 말고 세상 나가서 일하라 하며 학생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통큰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요. 억만장자 스미스의 화끈한 플렉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이 아니시군요. 2016년엔 모교인 코넬대 학생들을 위해서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60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고요. 2017년엔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빙 플레지 서약에 서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정말 보통 사람의 생각을 벗어난 것 같아. 어려운 학생들에게 통큰 키다리 아저씨가 돼준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회와 마을이 함께 키운 여러분이 자신의 부와 성공 또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5위 공개합니다. 딸 부자 아버지의 비밀. 2016년 12월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인도의 다이아몬드 거상 마헤시 사바니의 딸들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이 거짓말하지 마. 이 올림픽이지 이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분들이 아이. 다 딸이에요. 하지 마. 저기요. 사람이 도 아닌데. 사람이 도 아닌데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낳아요? 아니 딸이 몇 명인데. 자, 이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가 무려 236명이었습니다. 역대급 스케일의 결혼식을 열어준 이유. 인도에서는 신부 측 아버지가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난한 여성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알고 마음이 아팠던 그는 아버지가 없는 가난한 신부들을 위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주기로 결심한 거죠. 저렇게 훌륭한 분을 갖다가 자신 욕심 많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자신 욕심이 아무리 많아도 260명 어떻게 나? 진짜 훌륭한 분이네요. 게다가 그냥 치러준 게 아니라 성대하게. 그럼. 성대하게. 성대하게. 그렇죠. 그리고 결혼하는 신부들에게 각각 혼수까지 선물했다고 합니다. 어우 세상에. 236명의 딸들.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네. 그런데 말이죠. 이 딸들을 위한 인도의 다이아몬드 거상 사바니의 플렉스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 이미 무려 111쌍의 부부에게 무료 결혼식을 열어주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부의 아버지라는 기네스 기록을 세웠고요. 2015년에는 또 151명의 신부들에게 아버지가 돼줬는데 이때 결혼식 비용이 한화로 약 9억여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이어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때는 2008년 사바니가 운영하는 회사의 한 직원이 딸의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그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사바니는 그때 하늘로 간 직원 딸의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주기로 됐는데요. 그 계기로 계속 아버지가 없는 신부들의 가족이 돼주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서 딸을 가장 많이 둔 딸 부자 사바니의 플렉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료 결혼식은 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딸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서 기뻐요.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싶고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세상을 감동시킨 무. 지난 3월 중국 산동성에 거주하는 남성 탕 샤오룽은 길에서 우연히 지갑 하나를 주웠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 안에 무려 340만 원가량의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는데요. 이를 보고 고민에 빠진 탕 씨. 이 돈이면 우리 아들의 수술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당시 그의 아들은 혈구 탐식 증후군을 앓고 있어서 골수 이식이 시급한 상태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수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갈등이 안 될 수 없죠. 아 그럼요. 당연히 자기 아들이고. 그러나 이때 그의 선택은? 아니야. 이 돈 주인도 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상심이 클 거야. 다르다. 결국 양심을 지킨 탕 씨. 곧바로 지갑 주인인 딩 일룽에게 연락해 지갑을 돌려주었죠. 그래서 딩 씨는 고마운 마음에 사례금을 건넸지만요. 탕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정중히 사례금을 거절했습니다. 아유, 아이고. 쉽지 않은 결정이죠, 사실. 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게 존경스럽네요. 그런데 이 지갑 주인 딩 씨는 탕 씨의 절박한 사연을 알게 됐고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요. 그때 머릿속을 스친 생각. 줄 수 있는 게 임무밖에 없다. 농장을 운영하던 딩 씨가 냉장고 저장실에 보관하고 있던 무 20만 킬로그램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탕 씨의 가족을 돕기로 결정한 거죠. 와. 아, 그 한 해 농사한 거를 다 팔아서 주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전 재산 아니에요? 아니 그 사실은 농사 짓는 분에게 그 저장고에 들어있는 무는 전 재산이에요. 재산이 재산. 네. 근데 그 20만 킬로그램이 엄청난 양이잖아요. 20만 킬로그램 진짜. 이거 어떻게 팔았을까? 그런데 이때
20만 킬로그램의 물을 다 사겠다는 구세주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중국 다롄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가 주잔원 씨가 언론에서 탕 씨와 딩 씨의 훈훈한 사연을 접하고 큰 감동을 받아 두 사람을 돕기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물을 판매한 수익 30만 위안, 한화로 약 5,100만 원으로 덕분에 탕 씨의 아들은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아름다운 얘기다. 그러네. 그리고요, 주 씨의 감동 플렉스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발생하는 치료 비용도 제가 책임질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탕 씨의 아들이 완치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다. 야, 근데 진짜 선행이 선행을 낳고 또 선행을 낳네. 그렇죠. 선행 플렉스는 선행 플렉스를 또 불러옵니다. 야. 그러네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언론에서는 생명을 살린 무라며 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4일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대학 미식 축구 대회. 이 경기는 한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그런데 중계 카메라가 잠깐 관중을 비춘 바로 그때 시청자들의 시선을 강탈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관중 칼슨 킹이 들고 있던 커다란 피켓이었습니다. 칼슨 킹이 든 피켓에 비 맥주를 더 따라주세요 라는 내용과 함께 그의 모바일 결제 앱 아이디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제 계좌로 저 맥주 살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난삼아 만든 피켓이 방송에 나간 뒤 칼슨 킹의 휴대전화 알림이 정말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는데요. 눈에는 눈, 장난에는 장난. 칼슨 킹의 유쾌한 장난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액 송금으로 맞받아친 거였습니다. 10원 막 이렇게 보냈구나. 그게 얼마야 근데 모이면. 그렇죠. 보내는 사람 아니, 많으니까. 저 대회는 전국 민일이 거의 생중계로 보는 화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더니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칼슨 킹의 계좌에는 $400, 약 48만 원의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칼슨 킹이 맥주를 아주 짝으로 사다가 마실 수도 있었지만은 이 멋진 청년은 아주 근사한 플렉스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칼슨 킹은 딱 맥주 한 박스 살 돈만 남기고 인근 아동병원에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훈훈한 플렉스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칼슨 킹의 모바일 계좌로 기부금을 보내왔고요. 심지어 그의 피켓 속에 등장했던 B 맥주 회사와 V 모바일 결제 앱 회사까지 동참 기부금을 보태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시작은 장난이었지만 네네. 결국에는 정말 가슴 따뜻한 해피엔딩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름 동안 모인 기부금은 $300만, 무려 약 35억 원 상당이 모였고요. 이후에 칼슨 킹은 직접 아이오와주에 있는 한 아동병원을 찾아가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은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멋있다. 우연한 기회에 들어온 행운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플렉스.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정한 플렉서가 아닐까요? 지난 10월 3일 각종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한 남자. 바로 오늘은 플렉스 해야겠지 뭐야. 유행어를 한국에 상륙시킨 래퍼 염따씨였습니다. 힙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힙알못들에게는 그저 낯설기만 한 그가 갑자기 핫해진 이유. 바로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아, 동갑이 차박았다고? 그래서 야, 이거 완전 나갔네. 동료 래퍼인 더 콰이어 씨의 차량을 그만 꽝 하고 들이받고 말았어요. 아이고야. 근데 그 차가 하필이면 억소리가 나는 벤틀비였습니다. 아이고. 정말 하필이면 벤틀비를. 수리비가 엄청 나오죠. 그럼. 이후에 3억 원짜리 벤틀비 수리비를 벌기 위한 그의 행보. 염따 씨는 파손된 차량 사진을 새긴 일명 벤틀비 에디션 티셔츠. 이 티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SNS를 통해 이 소식이 퍼지자 초초초 대박이 터져버렸지 뭐야. 판매 개시 하루 만에 야, 이제 그만 사. 스탑. 취소시켜. 티셔츠 15,000여 장이 팔리면서 무려 약 4억 원의 수익을 냈고요. 사흘간의 총 수익은 무려 21억 원. 자, 이후에 BTS,
베스트 티셔츠 셀러가 된 염따 씨는요. 그 BTS가 아닙니까? BTS. 아, 그러지 마요. 깜짝 놀랐네. 본격 가슴 따뜻한 나눔 플렉스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지로 티셔츠 배달에 나선 염따 씨는요. 아빠 골라 그냥 제한 없어 너도 다 골라 막 골라 대전 초밥 야 다 먹어 야 먹어 그냥 다 먹어 다 먹어 구매 고객들에게 아낌없는 플렉스를 시전하고요. 그리고 래퍼 친구들에게는 금반지를 통 크게 선물하기까지. 우정 선물이 아주 수행 넘치죠. 정말 유쾌하게 플렉스를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을 유쾌하게 한 힙합 플렉스의 아이콘 염따였습니다. 50전 50승의 전적을 자랑하는 복싱계 살아있는 전설. 복싱 역사상 최초로 5개 체급 무패 석권. 그리고 필리핀 복싱 영웅 파키아오마저 무릎 꿇게 한 세계 챔피언. 바로 메이웨더입니다. 자, 무패 신화의 주인공답게 메이웨더의 몸값 또한 어마어마하죠. 2017년 2종 격투기 간판 스타인 맥그리거와의 경기로요. 1억 달러, 한화 약 1,100억 원의 대전료를 획득. 당신과 한 번 뻗은 소위 주먹값이 무려 약 10억 원. 미 F경제 전문지에 따르면 지난해 메이웨더의 수입은 무려 3천억 원.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스포츠 스타 1위로도 뽑혔고요. 심지어 올해에는 그의 총 자산 규모가 약 10억 달러, 한화로 1조 1천억 원을 돌파했다는데요. 아우. 뭐 재력이 이 정도이다 보니 그냥 숨 쉴 때마다 모조리 다 플렉스 하는데요. 아니 저 정도면은 있잖아. 저 사람의 유일한 고민은 건강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많이 보여줍니다. 아 그래요? 들어보십시오. Let's get it. 아예 플렉스를 호로 써도 될 정도의 메이웨더. 어록까지 있으시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것도 없죠. 그러네. 맞는 말씀이시네요. 세계 챔피언의 플렉스 클래스는 그 SNS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테이블과 침대 위에 $100짜리 돈 뭉치를 잔뜩 올려놓은 뒤 허세 샷을 찰칵. 자, 그리고 명품 매장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공개했는데 그 길이가 무려 1m. 아니, 저기 뭘 샀길래 저게. 저게 마트에서 장 보는 게 아니라 명품 부티크에서 물건 구매한 영수증. 자, 그리고 최근 메이웨더가 SNS에 올려 화제가 된 티셔츠죠. 태극기가 포함된 일명 만국기 디자인의 이 티셔츠 역시 명품 루이 B 옷입니다. 특이한 옷의 가격 약 99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자, 그리고 역시 돈 자랑하면 슈퍼카죠. 페라 B, 람보르기 B, 벤틀 B 등 럭셔리 슈퍼카를 수집하는 게 취미고요. 거기에다 슈퍼카를 뛰어넘는 고성능 카, 일명 코닉스의 B까지 보유를 했습니다. 저 차가 한 대에 50억 원을 육박한다고 합니다.